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결혼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지, 혹은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타로는 굉장히 단기 속성이에요. 미래를 보는 것에 있어서 타로를 본 시점으로부터 보통 3개월, 정말 길어도 6개월 정도를 보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결혼 후는 본 시점에서 3개월 내로 이루어지긴 어렵죠. 그렇다면 지금 보는 타로가 이제 미래를 기반으로 해서 가능성을 추측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게 될지,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리딩을 할 거고, 이거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나의 결혼 운은 어떨지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해주셔서 가장 뽑고 싶은 카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을) 뽑으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정말 이 사람이다, 이 사람과 너무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해요. 사실 결혼은 연애와는 많이 다르죠. 물론 좋아하는 마음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관계임은 맞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그 감정이 가장 중요한 반면에 결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두 집안이 합쳐지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가족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좋아하기만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결혼 조건이란 말이 있죠.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 결혼 조건이 굉장히 잘 갖춰진 사람, 이런 말들이 있는데 1번 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 사람한테 꽂혔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 결혼 조건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 사람도 뭐 나쁘지 않고 괜찮다, 이 정도의 생각이 든다면 결혼 조건이 나쁘더라도 이쪽 사람, 내가 좀 더 마음이 끌리고 결혼하는 것에 확 꽂힌 사람, 이 사람을 고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전반적으로 애정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내가 애정을 줌에 있어서도 이 사람한테 너무 애정이 주고 싶어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걸 좀 주체를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하게 연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고 혹은 결혼을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한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 너무 좋아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좀 어려우신 분 같아요. 1번 분께서 이제 결혼할 상대방을 만나시게 된다면 이분도 좀 비슷한 성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을 계산하고 연애를 하는 걸 넘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이성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랑이 전부다, 사랑에 목숨 거는 스타일,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금은 이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서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란 것이 중요한 사람이고 그것이 결혼에 있어서도
가장 1원칙으로 작용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연인이든 결혼이든 이제 하나의 인간 관계잖아요. 연인, 뭐 부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조건 감정적이기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되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런 사랑이 너무 우선이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고의성이 있고 나쁜 마음이기보다는 본인은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미숙한 사람, 아직은 이성을 다루고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서툰 사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분께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일단 만나고 나서 혹은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분께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꽂혀야 결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그렇게 안 꽂힌 사람과는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는 그렇게 꽂히면 그게 진행되는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떨까를 나타내는 카드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많이 좋아하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부는 뭐 의리다, 친구다, 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이런 것 없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고 하면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상대방과 1번 분의 속궁합, 이제 속궁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제일 마지막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전체적인 스킨십,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두 분께서 결혼을 하더라도 약간 가족이 되고 정 때문에 살고 의리로 살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 두 분의 속궁합에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닿고 만지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쓰다듬어 주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친구끼리는 이런 거 안 하니까요. 부부관계이지만 서로가 계속 서로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바라고 스킨십 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두 분이 결혼을 하고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연인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분께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이상형, 결혼에 있어서 바라는 이상향 이런 것을 보자면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고 해요. 남자분이면 예쁜 여자분 좋아하시고요. 여자분이시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좀 그냥 객관적으로 예쁘다, 잘생겼다 이 두 개로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결혼에 대한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한테 예쁜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면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연애를 할 때처럼 꾸며진 모습만 보고 이제 잠깐의 모습만 보여줬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패턴이 아니라 서로 계속해서 생활을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어떻게 상대에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신경을 안 쓰면 상대방이 그거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집에서도 정장을 입고 있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내가 너무 풀어지지 않는 모습은 적어도 내가 상대방을 여전히 좋아하고 그래서 신경 쓴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결혼 생활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으로 인한 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도 가능하면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지지 않게 잘 유지하고 또 깨어지지 않게 서로 잘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긴 한데 사실 결혼만큼의 어떤 구속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는 관계이고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관계잖아요. 이제 결혼이 그렇게 연애하는 관계, 커플과 비슷하다면 굳이 이분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결혼이라는 게 그냥 연애를 하다 보니 좋아져서 이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란 걸 함으로써 이제 나의 안정을 찾고 내가 좀 더 기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이 이번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중요시하는 게 결혼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결혼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결혼하고 나서의 부분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중요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결혼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으로 인한 안정을 위해서라도 서로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번 분께서 결혼하게 될 상대방은 조금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해심이 많고요. 이번 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대방은 크게 딴지를 걸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오히려 이번 분을 조금 더 감싸줄 수 있고 이번 분께서 중요한 이 가정으로 인한 안정, 결혼으로 인한 어떤 든든함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요. 이거는 본인이 이기적이고 본인의 것을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결혼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가정을 지키는 것에 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새롭게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꾸려 나가지만 나라는 개인은 존재하죠. 그래서
내가 물론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나라는 개인이 힘들어지면 사실 넓게 봤을 때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과 또 나라는 개인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부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싶고 내가 이 결혼 생활의 한 주체자로서 잘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본인이 힘들어지더라도 그거를 내색하지 않고 좀 버티는 스타일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께서 만약에 이분과 결혼을 하게 되신다면 이분이 스스로 뭔가를 힘들다고 얘기를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조금 물어보거나 요즘은 어때?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게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도 상대방과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결혼을 진행하고 이제 신혼 초 이런 때에는 서로 약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합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고 신혼생활을 하지만 부부보다는 좀 연인에 가까운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두 사람도 마냥 뜨거운 애정만으로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를 뭐 흔히 하는 말로 부부끼리는 의리지 정이야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랑이 뭐 줄어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식구가 되어야 된다. 그냥 연인처럼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 책임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두 분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과 같은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연인이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굉장히 부합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카드는 이제 약간의 속궁합, 두 사람의 어떤 스킨십적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두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안 맞고 늘 막 싫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어요. 이 사람과 스킨십을 하는 것, 그것을 더 넘어서 잠자리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엄청 좋을 때도 있는데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닐 때에 대해서는 이번 분이 조금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내 기준에서는 만족이 안 되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있더라도 뭔가 그거를 바꿔나가고 다르게 변화시키고 이럴 수 있기보다는 뭐 만족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안 할 때 굳이 뭔가를 지적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정도로 별로거나 정말 큰일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넘어가질만 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위기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꼭 외적으로 예쁘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 약간 그 사람한테서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 어떤 느낌,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잘 보이고 싶고 어필하고 싶을 때 그게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다 하면은 좀 분위기 있게 연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뭐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을 너무 집같이 하는 것보다 뭐 인테리어 자체를 예쁘게 할 수도 있겠고 또 꼭 인테리어가 엄청 예쁘진 않더라도 특별한 날에는 이 집을 굉장히 분위기 있게 꾸며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을 좀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3번 분 같은 경우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뭔가 좀 억지로 만들어내고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은 어떤 관계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작되는 관계를 잘 만들고 긴 시간 동안 잘 유지를 하려면 사실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3번 분은 뭔가 어거지로 노력하고 막 미친 듯이 노력을 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다? 그런 결혼 생활이다? 그러면 별로 안 끌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노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연인이 결혼까지 가려면 나와 상대방이 착착 잘 맞아서 너무 힘들이지 않아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3번 분이 또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뭔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이런 걸 좀 극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 서로가 서로한테 명확하게 대부분의 나의 모든 것을 오픈을 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뭔가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이렇게 비밀이 많고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서로가 서로한테는 확실하게 모든 걸 얘기하자. 불확실한 건 없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상대방은 전체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좀 가장 우선시하는 건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사람마다 중요한 관점이나 뭐 가장 바라는 것 이런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게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으면 내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러지 못한 때보다 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거면 결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도 단순히 연애를 할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재미있고 이런 식의 결혼 생활을 좀 꿈꾸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식을 좀 빨리 가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상대방이 성별에 관계없이 이런 가족을 꾸리고 정말 완성된 하나의 가정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도 생각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런 가정의 모습을 꾸리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결혼 생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서로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연인일 때보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단순하게 둘일 때보다 가족이 생겼을 때 이쪽에 조금 더 의미를 많이 두는 사람일 수 있단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 단순하게 나와 상대방이 살게 되는 한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개념, 확장된 개념으로 가족을 꾸리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3번 분께서 상대방과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3번 분께서 먼저 진행을 하시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결혼의 시작은 결혼 결정을 하고 난 뒤부터죠. 굉장히 많은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상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보다 3번 분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실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상대방이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니라 명확한 걸 좋아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번 분이. 그래서 본인이 좀 확인하고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3번 분이 생각한 결혼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서 문제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약간 별거 아니구나. 결혼이 좀 되게 거창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이 꼭 그렇진 않구나. 별거 아니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다행인 게 이렇게 초기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딱히 뭐 불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쭉 안정적이게 결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큰 트러블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다만 다소 재미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혼이 연인 관계처럼 재미있고 신나기만 한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좀 무던하게 쭉 이어져 나가는 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서로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 3번 본이 바라셨던 대로 뭔가 어거지로 해서 막 끌고 나가야 되는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쭉 그냥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결혼 생활 이런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속궁합, 저는 속궁합이라고 하면은 그런 꼭 끝까지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스킨십적인 면을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두 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무던해요. 아이도 빨리 가지실 수도 있고 이런 가정의 모습으로 안정되게 정착을 빠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남겨진다거나 같이 밤을 보내거나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오면 그때는 또 엄청 뜨거워져요. 그때는 이런 일반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과는 또 다른 서로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충족이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 자체가 무던하게 또 잘 이어나갈 수도 있는 게 되겠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을 볼 때
좀 천진난만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시하는 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고 연애보다 좀 더 행복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진지하고 너무 생각 많고 이런 이성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서로 재미있게 놀 땐 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너무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엄격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가정을 이끌고 꾸려나가면서 재밌게 해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나가시면 조금 더 상대방에게 이렇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단순히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세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내가 이제 불안정한 연인이란 관계를 청산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온전하게 한 사람의 아내나 남편이 되고 애정도 한 사람에게 꾸준하게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온전히 내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누군가만 평생 사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연인 관계처럼 헤어지자 안녕,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혼이 잘 풀리고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서 행복하게만 진행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잘 안 풀리거나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린다? 그러면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것은 좀 어려워요.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혹은 이 사람을 만났다 치더라도 이 사람과 어떤 결혼을 할지 지금은 내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다, 알 수 있다 하면은 이혼이란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도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건데, 4번 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게 조금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4번 분들이 만나게 되는 상대방도 조금 모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 자신이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온전히 모든 걸 가정에만 다 쏟고 나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는 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해요. 물론 가정에 충실해야겠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사람, 나라는 개인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별로 외로움을 안 탈 거다. 이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동시에 외로움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외로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꼭 연애나 결혼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막 헌신을 하고 본인 것을 퍼주고 이런 타입이면 주변에 사람이 막 엄청 많고 외로울 새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입속, 본인의 실속은 좀 챙기는 타입이다 보니까 뭐 그런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고 이런 성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좀 외로움도 마음속에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4번 분의 결혼 상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좀 특이해요. 4번을 뽑으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의 이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두 분이 뭐 연애를 하거나 이제 만나서 같이 지내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바로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헤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다가 두 분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결혼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연인이 헤어짐에 있어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사실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다시 재회를 했다. 그리고 재회 이후에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고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연인이라는 어떤 불확실한 관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지만 뭔가 결속력 있는 형태가 아닌, 뭔가 강제성이 있는 형태가 아닌 이런 연인이라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이별로까지 간 거였고 두 사람이 결실을 맺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전에 존재했던 문제들은 완전히 극복을 하거나 혹은 사라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재회를 한다라는 건 그 전에 있었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재회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결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의 극복 포인트, 전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면서 연애를 하던 것처럼 이제 결혼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에 있어서 약간 중요한 부분이죠. 속궁합을 볼 텐데 저는 속궁합 자체를 꼭 이제 잠자리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스킨십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두 분이 속궁합이 나쁘진 않습니다. 엄청 좋은 편에 속하지 않지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속궁합으로 보여지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요. 한쪽은 손 잡는 걸 더 좋아한다. 근데 한쪽은 손보다는 팔짱을 좋아한다. 이러면 서로가 바라는 게 너무 다르죠. 평소에 손잡고 다니면 이쪽만 만족하고 팔짱을 끼고 다니면 저쪽만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중요한 건 그런 적정선을 찾거나 서로 협의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요일에는 손을 잡고 어떤 요일엔 팔짱을 끼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뭐
잠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걸 내가 한 번은 양보해서 들어주고, 또 하루는 저 사람이 이제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상대방은 어떤 이성을 좋아하느냐? 화가 많고 다혈질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자신도 뭔가가 조금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본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상대방까지 이제 나한테 뭔가 뭐라 하거나 좀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 자신도 좀 결핍이 있고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제일 믿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이제 남편, 아내까지 그렇게 되면은 그게 조금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룰 때 혹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모두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좀 가능한 좋은 말 해주고 좋은 행동 해주고 칭찬 한 번 더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기도 하고 사소한 거기도 한데 상대방에게는 좀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지켜주면 서로에게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을 뽑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고 싶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결혼을 위해서 애쓰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혼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기를 바라느냐? 막 뜨겁게 연애하듯이 좋아했다 싸우다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운명처럼 나타나는 것, 결국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막 뭔가 불타고 열정적이고 이런 거가 중심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쭉 잘 흘러가는 것, 이런 걸 원하는 타입이라고 해요. 5번 분께서 만나게 되는 상대방은 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 주도권이라는 게 꼭 뭐 경제권을 갖고 내가 이 집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엄청난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종속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나의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결혼 생활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이제 5번 분과는 조금 다르게 결혼을 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했던 그 감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뭐 꼭 연애 때와 똑같은 감정이어야 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고 이런 관점까지는 아닌데, 이분은 결혼이 연애 생활의 어떤 하나의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에서 결혼은 이어지는 부분이지 별개의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뭔가 연애 이렇게 따로, 결혼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이라는 종착점에 도착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좋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연애를 했을 때처럼 서로 조금 애정 표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만, 좀 나쁘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요소가 사라지는 결혼에 대해서는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5번 분보다는 상대방이 좀 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분의 결혼 생활은 전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할 말을 계속 하는 식의 부부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애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입김이 좀 더 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감에 있어서 나의 목소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듯이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도드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관계가 전환이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에서 부부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이분 상대방보다는 5번 분의 목소리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 초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두 사람 모두가 각자의 의견, 각자의 목소리 이런 것을 좀 중요시하는 타입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뭔가 의견이 있고 저 사람도 본인의 의견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이게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싸우나? 뭐 크게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어떤 적정선을 좀 찾게 되는 느낌이에요. 단순하게 연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가정이 되었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목소리만 낼 수도 없고 상대방도 본인 목소리만 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 목소리도 내고 상대방의 목소리도 내서 이 중심점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결혼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속궁합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속궁합에 대해서 꼭 이제 잠자리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스킨십적인 부분을 보는데 두 분이 좀 무난하게 맞는다고 해요.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텐 절대로 스킨십에서 오는 만족도를 얻을 수 없다. 이 정도로 환상적이게 맞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이 만족을 못하고 스킨십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이하게, 무난하게 서로가 쭉 만족할 수 있는 스킨십, 속궁합 이런 것을 결혼 기간 내내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빴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변하고 기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한결같이 쭉 무난하게 유지가 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느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하느냐 이런 걸 보면 좀 전체적으로 열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도 대충대충 하고 적당히 끝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5번 분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열정적으로 열의 있게 하는 걸 좋아하시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은 좀 열정적인 모습, 열이 있는 것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필을 하는 것, 연애를 할 때 어필을 하고 또 반대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번 분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결과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뿅 하고 있다. 이것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 결과까지 가기 위해서 5번 분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열정 있게 했느냐. 이거를 중시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결혼 이후에도 많이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